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지소미아 종로 철회 등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위기에 처한 리더십을 타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지만 당 안팎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이르면 오늘 총선 공천 기준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갑작스럽다, 뜬금없다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는데 일단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배경, 지난번에 삭발하고 난 뒤에 한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렇죠. 지금 단식을 택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명분은 세 가지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소미아 연장 철회해라, 연장 거부 철회해라, 그다음에 뭐 공수처법, 선거법 철회라는 얘기인데 저는 아마 이게 실질적인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소미아는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할 때 뭐 이틀 동안 하겠다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 패스트트랙 선거법, 공수처나 선거법도 사실은 어찌 보면 아직 상정된 건 아니거든요. 12월 지금 27일, 26, 27일, 12월 3일 이렇게 27일과 12월 3일에 상정되는 거라 만약에 상정이 되고 만약에 상정되고 나서도 바로 투표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이 있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당내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바로 단식 지금 시작하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 30에서 50% 컷오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만약에 그대로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당내 아마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이 뭐 인적 쇄신 작업, 공천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밀어붙이기 위한. 근데 또 당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왜 이런 거 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그런 당내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황 대표의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를 크게 읽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무언가 항의 수단으로 어떤 강수를 둬야겠다라는 점은 이해를 하는데 글쎄 지금 그렇게 단식에 이어서 또 다시 그러니까 삭발 이어서 또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둬야 되는 내부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못 읽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자유한국당에 처해 있는 상황,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체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대해서 위기 상황이라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진단, 처방 다 나와 있는데 애써 손 아픈데 자꾸 진통제 한 번 또 먹고 감기 걸렸는데 또 강한 진통제 또 한 번 먹고 자꾸 이런 식으로 진통제만 먹고 넘어가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적 쇄신, 보수 통합, 뭐 여러 가지 지금 난제가 있고 이런 거를 통하면 자유한국당이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 방향도 수정이 될 수 있는 정답이 있는데 왜 애써 저렇게 자꾸 날도 추운데 저런 초강수를 두시려 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그 깊은 속내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하기 쉽지 않고요. 예, 황 대표가 요구하는 그 세 가지 사항,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제 철회, 이것들이 사실 단순히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소미아 문제는 결국은 뭐 한일 간의 문제고요. 물론 황교안 대표가 아마 권한대행인가 총리할 때 이거를 체결하긴 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일본이 가장 원하는 건데 이걸 일본으로 내세웠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뭐 대한민국 야당 대표인데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올라간 두 법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지 뭐 청와대 대통령이 해결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세 가지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 칼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컷오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식을 얘기하면서 내가 칼을 들겠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당내 어떤 반발을 사전에 좀 차단시키기 위한 포석이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박 전 대변인께서는 뭐 못 읽겠다 하셨는데 그동안 뭐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 논란이랄지 그다음에 뭐 통합 문제랄지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김세연의 어떤 불출마 선언이랄지 그러니까 당내의 그런 역할 관계에서 굉장히 입지가 좀 축소되었다 대표로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 의욕은 강할 것 같은데 이 단식은 아니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보수 통합이라든지 인적 쇄신이라든지 인재 영입은
정치 영역이거든요. 결국은 상대를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나가는 얘기인데 이분이 뭐 정치원회이기도 하지만 원회다 보니까 자꾸 나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 정치라는 건 상대방을 만나서 설득하고 뭐 룰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쨌든 뭐 컷오프를 시키고 아니면 영입할 때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인데 삭발이나 단식은 그냥 혼자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자꾸 이 정치를 밖으로 어쨌든 끌고 나가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면이라 지금 패스트트랙 뭐 수사도 있습니다만 이 안건도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저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 가 있습니다만 돌아오면 당장 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해서 풀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대표가 나가서 단식을 해버리면 원내대표가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대표가 이렇게 나가는데 협상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 정기국회도 지금 뭐 예산안도 있습니다만 12월 초 아마에서부터 12월 한 10일 정도까지가 최대 핵심 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협상을 다 차단해버리는 것 같아서 정치를 좀 실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당과 상의 없이 선택한 문제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당 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그 청와대 앞에서의 단식 시작하면서 그다음 그 과정 그리고는 그 저녁에 다시 국회로 옮겼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청와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 과정이나 아니면 주변에 흘러나오는 얘기나 이런 거 보면 전혀 상의가 없이 진행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8월에 뭐 리더십 위기가 나왔을 때 다시 그때도 장애투쟁에 나섰어요. 마침 그때는 조국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국민적 호응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삭발 과정,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재 영입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니까 또다시 너무나 중요한 보수통합이란 카드를 또 쉽게 던져놓고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또다시 리더십 위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저렇게 한 거 아닌가라고 여권에서는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과연 이게 대표 혼자 결단이냐 아니면 정말 자유한국당 전체 의원들의 총의가 모여진 거냐라는 지점을 찾아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흔적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건 없고 혼자 결심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또다시 이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단식의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받아야 이게 단식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조금 현재로서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뭐 빨리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단식 결정에 뭐 황교안 대표의 뜻이 강했다고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9개월 정도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광장 장외투쟁했고요, 삭발했고 그다음에 단식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초강수, 강경,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동원해서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전국이 그런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르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미숙한 면인지 아니면 뭔가 좀 더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건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이 단식하기 전에도 뭐 1대1 뭐 영서회담을 제안하고 비상시국 선언하고 지금 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 이틀 전부터 죽을 드셨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준비는 한 것 같아요. 명분을 쌓기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근데 과연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이 정치하신 지 오래 안 됐는데 어쨌든 뭐 대권이 꾸미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대화 타협 국회에서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인데 계속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이 이제 국회에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장외에 나가면 뭐 마이크도 잡고 연설도 할 수 있고 삭발하면 뭐 스포트라이트 받지만 국회 오면은 사실은 본인의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회의하는 거 말고는 뭐 당대표들끼리 만나서 얘기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정치를 이분이 자꾸 장외로 나가고 또 어제도 보니까 뭐 정광훈 목사인가요? 거기 가서 마이크 잡고 이러는 게 저는 사실은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말릴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자리에 가서 굉장히 또 마이크를 잡고서 지지 발언 같은 거 비슷하게 하시는 거 보면 이 광장 정치 아니면 소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환호하고 아니면 거기서 뭐 연호한다든지 아니면 박수치고 이런 거에 너무 일찍 좀 도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치라는 게 결국은 대화, 협상, 타협, 결국 그 어떤 협상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직은 덜 이렇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당내 의원들 말씀하시죠. 오세훈 전 시장이 어제인가요? 뭐 페이북에 글을 올려서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일요일 날 있었던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 같은 게 굉장히 그 본인으로서는 많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김이 빠지게 만들고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가 뭐 9개월밖에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주변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 때까지 주변에서는 만류하거나 혹은 뭐 그런 판단을 하거나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력이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뭐 황교안 대표는 지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좀 강력한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를 얘기하고 있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내부는 이에 비교해서 얼마나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주변에 옳은 정치적 조력을 받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보수 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회의감을 들게 만드는 지점이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상상력 말씀하셨다 그런데요. 아마 저희 당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오늘 뭐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역 50% 컷오프 시키겠다. 그다음에 김세연 의원 같은 분을 뭐 인재영입위원장이나 아니면은 공직자 평가위원장 시키겠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저희 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그런 수가 될 텐데 그런 정치적 상상력 발휘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지금 여당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은 뭐 이제 그 뭐 우리 저 대변인 논평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단식할 때 아니거든요. 굉장히 뭐 지금 뭐 방위비라든지 아니면 지소미라든지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외교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지금 협상해야 될 때거든요. 협상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오늘도 뭐 정치협상회의가 있습니다만 이런 데서 나와서 어쨌든지 간에 이걸 정치로 풀어야지 뛰쳐나가 버리면 결국은 뭐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판을 엎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뭐 이대로 20대 국회를 그냥 끝내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앞으로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참 암울하다.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 상상력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의 실종을 더 촉진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애써 첨언을 하면은 지금 현 의원님께서는 협상, 정치의 실종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너무 야당을 무시한 부분에서 생긴 건 있어요. 그런 점은 분명히 인지를 하되 대신에 그러면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거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청와대도 여당도 좀 태도에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잠깐 단식 말씀드리면요. 죄송합니다. 부탁하죠. 사실은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는 선거법이에요.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도 공수처도 있지만 선거법인데 선거법은 사실은 지금 뭐 여당 청와대만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도 거의 다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뭐 작년부터 계속 1년 동안 끌고 온 문제인데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진전된 안을 제시해서 협상으로 이 선거법 룰을 정해야지 지금처럼 뭐 270석 제안했다가 안 되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판을 엎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우리 여야 5당이 황교안 대표 때문에 뭐 패스트트랙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어쨌든 협상장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뭐 정책 발표회를 열고 그다음 청년들이 대한정당이 돼달라라는 굉장히 좀 쓴소리를 한 장면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과연 청년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일단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청년과의 대화에서 쓴소리. 우리 지금 일해야 되는데 2시에 이런 걸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한간에서는 또 이틀 전부터 죽을 드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대표 혼자 자체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청년들의 대화로 인해서 그때 있었던 일로 인해서 단식을 결정을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아까 뭐 계속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지금 시점에 저게 옳은 건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곱씹어 봐야 될 거고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웰빙 정당, 꼰대 정당 뭐 이런 얘기 많은 쓴소리 나왔잖아요. 그 친구들이 과연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거라는 데 대해서는 굳이 뭐 제가 표현 안 해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아도 저는 뭐 비슷한 평가를 하면서 또다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어제 이제 와서 만류를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출구는 어떤 모습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지금 제일 큰 거는 당장 뭐 내일 모레 와 있는 지소미아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12월 초에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이잖아요. 근데 쉽지는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그 대표가 이제 단식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도 저는 좀 해석하기 어려웠지만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단식이 효과를 봤다라고 평가하고 출구 전략을 잡을까? 이런 것도 현재 저로서는 제가 당직자로라면 당직자 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난감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인의 단식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정치 현안이 있을 때 자신의 뜻을 펴기 위해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단식을 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뜻을 관철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또 이렇게 돌아서고 또 몸이 불편해서 병원으로 가는 모습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최근에 본다 그러면 가장 뭐 성공이란 표현은 좀 맙니다만 이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당 대표들 보면 뭐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약간 끝나고 나서 뭐 대표도 사퇴하고 이런 식이 됐는데 지금 내걸고 있는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이제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의 태도에 달린 것이고 지금 패스트트랙 두 법은 사실은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최소 정기국회 종료되는 뭐 12월 9일까지는 뭐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지금 날씨도 추운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이제 청와대 다시 앞으로 갔는데 왔다 갔다 하면 체력도 많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건강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오래 안 갔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명분들을 이루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근데 아마 당에서의 어떤 혁신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컷오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본인의 칼을 어느 정도 좀 들었다라는 명분 정도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여권 쪽에서도 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좀 비판적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도태기 시장 같았다라는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형식 면에서 좀 어수선한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다 보니 이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께 직접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뭔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날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해소됐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당일도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탁현민 행정관이 판단이 원래 옳았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저 행사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이 너무 내용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현 정부 들어서 뭐 사전 각본이 없다. 뭐 짜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니 뭐 미리 준비하면 뭐 어때요?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 대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제가 정리돼 있고 대충 어느 정도의 질문을 할 거다라는 거가 알려져야 그것도 본인이 준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꼭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퀴즈에 문답하듯이 하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이런 면에서 형식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전체 그 2시간이라는 굉장히 귀한 국민들한테도 귀한 시간,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귀한 시간을 좀 낭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 주셨지만은 뭐 이제 점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53대 1의 경쟁률 뚫고 거기 이제 모셨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 패널들을. 근데 뭐 다른 선거분들도 벌써 인연이 그 전에 있었던 거고 당시 뭐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처음 우연히 저렇게 와서 저런 인연과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마지막 보면은 제주에서 제2공항 관련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보니까 제주에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 이 수장이요. 과연 그렇다면 53대 1이라는 이 인연이 과연 맞나?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안에서는 뭔가 장치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거 없애고 그러면
정말 듣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의원님 무슨 말씀? 저도 어제 사실은 우연히 그 두 아나운서 중에 한 분하고 뭐 같이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물어봤어요. 어쨌든 53대 1이고 16,000명인데 어떻게 300명을 선정했냐. 그러니까 MBC 측에서 얘기는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지역을 고려해서 선정했다 그러는데 사실 300분이 오셨는데 질문은 23분 정도밖에 못 했어요. 그럼 애초에 한 50명만 오셔서 반 정도 질문했으면 아마 좋았을 텐데 300분이 다 질문할 줄 알고 왔는데 결국은 뭐 10분의 1도 못 하고 간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KBS에서 그 아나운서 기자가 예. 했을 때 굉장히 뭐 딱딱하고 질문이 좀 이랬다는 반응이 있어서 그에 대한 아마 반작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측면의 의미는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긍정 여론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직접 소통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기자 간담회라는 얘기하면 굉장히 기자들은 질문을 날카롭게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본인 하소연이고 반은 질문이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기회로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아주 나쁘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예, 어제 여론조사 보면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평가 보시겠죠? 국정인식 49.3%가 공감을 했다.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58.4%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첫 질문자로 나섰던 민식이 부모님, 민식이법 관련해서 바로 문 대통령이 피드백을 줬습니다. 예, 그 부분 어떻게 이게 보세요? 그 지역 국회의원 강훈식 의원이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연설도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연설이 있었어요.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그러니까 스쿨존 안에서 뭐 CCTV를 설치하고 아니면 속도를 뭐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 문제로 좀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뭐 제가 있는 용인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들어 있는데 결국은 스쿨존만큼은 안전하게 좀 지키자. 부모들이 그러니까 민식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바로 보는 앞에서 그랬기 때문에 예. 안타까운 사안이 있어서 이것도 저는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뭐 안전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민원이랄지 또 질문 내용들도 다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16,000건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어제 보면은 무슨 뭐 모병제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학생 얘기가 그다음에 뭐 여성 그 아마 문제 대통령이 좀 아마 잘 날카로운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동성애 문제라든지 좀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성 차별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은 어쨌든 큰 방향에서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비판이 많았는데 아마 조금 더 추가적인 대책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그날 끝나고 보면은 이제 그 16,000여 건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 요지를 이제 대통령께 직접 전달한 모습도 보여졌는데 저는 저런 거는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지금 빨리 그거 해가지고 부처별로 검토해서 꼭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 안 하셔도 저런 거는 미리미리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대통령 마침 민식이법 말씀하셔서 그게 이제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저런 그 사연 하나씩 갖고 있는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런 계기 아니어도 충분히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사실은 뭐 점심 저녁에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꼭 식사 안 해도 차 한잔 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충분히 저는 많이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예. 대신에 이렇게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이런 데서는 좀 더 그 앞으로 나갈 비전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지금 오늘 지난번 행사에서는 뭐 자상한 대통령은 저는 충분히 받았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비전을 제시하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다음에 여러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한간에서 있는데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에 대한 흔적은 찾아낼 수 없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번에 또 한 번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네. 그때는 좀 어떤 형식이 됐으면 좋겠는가? 아마 어떻습니까? 그 전에 하던 대로 청와대에서 연도 기자회견 하고 아마 뭐 소통 수석이 질문자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지정해서 질의
응답하는 아마 이번과는 좀 다르겠죠. 그럼 뭐 분야별로 나눠서 섹션을 나눠서 이렇게 3개 분야 정도 나눠서 국민과의 대화의 자리는 또 마련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번 아마 청와대 내부 얘기는 아마 물론 MBC 측 얘기는 굉장히 좋았다 그러는데 다른 분들 얘기는 들어보면 좀 어수선하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도 이게 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방식은 제가 보기에 이런 방식은 앞으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전에 청와대에 계실 때 이런 준비를 해보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조언이 저는 뭐 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계기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다음에 좀 더 심층적으로 추가 질문하고 하는 정말 좀 하드하지만 딱딱하지만 정말 대통령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행사를 계기로 생각을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도 필요하고 또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볍게 국민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도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궁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 혼자 고민하고 일부 참모들만 둘러싸여서 대한민국의 정책이 결정되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저희들 앞서 대담에서도 잠깐 지소미아 문제 언급했는데 문 대통령도 지소미아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여야 3당 교섭단 원내대표가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방위 분담금 협상이랄 지소미아 관련해서 아마 미국 조야 협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뭐 안기부 국방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의원이 또 해리스 대사 관저에 가가지고 물론 초청을 했지만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결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뭐 속국도 아니고 식민지도 아니고요. 옛날 아마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뭐 미군은 유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필리핀 가서는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면요. 원래 올해 말까지인데 올해 내로 협상은 끝날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은 계속 압박을 할 것 같고요. 우리 다음에 일본, 독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뭐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방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좀 분명히 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고요. 앞서 우리 외교 전문가들 대담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충분히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당국자들이 얘기를 해서 미국을 좀 설득을 하고 미국이 좀 부당하게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짚어서 바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말씀. 뭐 여야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